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귀한 곳에 왔어요. 지난번에 브런치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뵀던 나날 작가님 바로 아지트 나뭇잎 책방에 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더덕이고요. 기피디고요. 그리고 앞에 계시는 작가님은 나날 작가님이면서 본명이 곽진영 작가님. 네네. 맞죠? 아까 네. 박진영이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오면서 들었던 박진영이 자꾸만 있어가지고 네. 여기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네.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역시 확실히 홈그라운드가 맞아요. 제가 워낙 집순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것이 좀 불편한 사람이어가지고 진짜 근데 네.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네. 그날도 되게 멋진 커리어 우먼처럼 보였는데 원래는 자연 속에 이렇게 계시는 거를 더 네. 좋아하시는군요. 네네. 네, 여기가 남한산성 도립공원 아래 진입로죠. 네네 한 중턱 정도 중턱 네. 정도에 바로 집 앞에는 산이 보이기도 하고 새소리가 계속 들리고 네 정말 자연 속에서 아이들 새 아이와 함께 네. 네 엄마로서 작가로서 지내고 계신 곽진영 작가님. 네.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요. 네. 작가님 그 사이에 그때 말씀하셨던 책이 출간되고 지금 바쁜 날 보내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최근 근황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집에서 책방을 열고 싶다고 해가지고 책방을 열었는데 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책이 같이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네. 신간을 홍보하러 다니는 그 스케줄과 이제 계속 책방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네네. 5월은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와. 내가 전업 주부가 맞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되게 열심히 보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집순이라고 하셨는데 집에 있으실 시간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책방이 집이잖아요. 여기가 네, 책방이니까. 그래서 제 그래도 또 일터에서 홍보하러 다니시려 그러면 그것도 네네. 일정이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작가님 또 그 강의을에도 들어와서 강연도 네. 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강연하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랴, 네. 또 나뭇잎 책방을 지키시랴 정말 1인 3역, 아니 4역 엄마까지. 남편 그렇게 역할도? 남편? 네. 남편이래. 와이프 역할도. 남편이군요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헛나왔습니다. 네. 이 책방을 열기 전에 그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 어떤 책방인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컨셉이 상당히 특이해요. 네네. 사람들이 놀라지 않던가요? 어떻게 집에 책방을 낼 생각을 했어? 첫 번째 놀라는 점은 네. 그러니까 거실을 오픈한다는 것이 사실 주부 입장에서는 매일 집을 청소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는 거니까. 제가 청소를 늘 하기 때문에. 네네. 네, 아이가 셋인 집이 매일 이렇게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거기에 맞아요. 대한 이제 뭔가 의문 그리고 너무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고 또 하나는 어떻게 집을 수익화 공간으로 바꿀 생각을 했는지 네.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번뜩 하셨던 건가요? 제가 두 번째 책을 쓰면서 이제 계속 엄마의 첫 SNS를, 그러니까 뭔가 SNS가 수익화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도구로 사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썼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주부들이 새로운 뭔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 같은 역할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계속 책을 집필하다 보니까 주부의 역할, 주부의 업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럼 나는 내가 주부도 하나의 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내 일터는 어디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내 일터는 집인데 사회적으로 뭔가 돈을 벌지 않는 직업은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부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사실 업을 저는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니까 그럼 나는 내 일터인 집에서 뭔가 노동력에 상응하는 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다. 그게 사실 시작이었고요.
그게 이게 가능할까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뭐 세무서에도 전화해보고 막 전화를 해봤어요. 아. 집에서 책방 사업자를 내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법적으로 제재할 무언가도 없는 모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식품을 판다거나 하면 네. 그런 맞아요. 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책방은 정말 신고만 하면 되는 거여서 와.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제재할 수는 없으니 한번 내봐요. 안 되면 거기서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되면 접으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냥 일단 사업자부터 내보자 하고 냈는데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돼서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보자고 해가지고 네 책방을 내게 됐고 그래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책방을 네. 연지. 그래서 저는 워낙 제가 좀 내향적인 사람이다. 사람 만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5월 내내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요즘에 좀 저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본 관상이 맞네요. 그때 그 말씀 하셨거든요, 기피디님이. 네네. 네, 예사롭지 않다. 그 힘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맞았네요. 그리고 등록해 주시는 분이 딱 뵙고 네. 해드려야죠 뭐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러나 이렇게 마법에 홀린 듯한 느낌. 네,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결심하고 가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 사실 사람들이 엄청 뜸들이거든요. 근데 작가님 그런 성향이 아니신가? 제가 이제 네. 이렇게 막 일들을 네. 진행하는 거를 보시고 다들 그냥 뚝딱뚝딱 네. 하고 싶으면 하는가 보다 하는데 저는 진짜 생각이 많아요. 되게 많이 고민하고 될까 안 될까를 혼자서 진짜 많이 고민하다가 한번 해보는 건데 그 생각하는 시간이 사실 조금 처음보다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실행으로 가기까지. 근데 한번 생각한 것을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없애버리는 성격은 또 아닌가 봐요. 해야 되는구나. 좀 해보고 싶고 네. 큰 돈 드는 거 아니면 어. 네 한번 해보자 이런 주의인 것 같아요. 사업가 맞으세요. 그리고 되게 미리. 멋있다. 그러니까요. 네, 한번 마음 먹은 거. 취재 수능적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관철을 시키고 밀고 나가시는 힘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마흔에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견. 그러니까 그 예전 방송 때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씨앗이 이랬을 텐데 엄한 부모님 밑에서 눌려 있다가 지금 진짜 새롭게 발견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럼 책방 여시고 그 엄마의 첫 SNS 책이 나오고 그 바쁜 일정 중에 아이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네. 일단 네. 제가 그 책방을 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네. 제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였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챙기기 전에 집부터 치워야 하잖아요. 그쵸. 당연히 집부터 치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깨끗하게 세팅을 해놓고 나니까 금방 치워지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게 적게 들고 이게 약간 루틴처럼. 그래서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내고 그러면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만 책방이 열려 있거든요. 네. 오후 3시까지만 하니까 그럼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또 아이들을 깨끗한 집에서 맞아줄 수 있으니까 그게 남편의 일단 만족도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렇겠다. 네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저의 직장을 청소하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내가 이 집에서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오늘 손님이 오실 거니까 제 직장을 치우는 거잖아요. 네. 나의 일터를. 그렇게 하니까 저도 되게 즐겁게 할 수 있고 가족들도 엄마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늘 말끔한 집에서 엄마가 맞아주니까 제가 한동안 뭔가 일에 치여가지고 뭔가 책 쓴다고 치여서 이렇게 놓고 있었던 집안일을 스스로 뭔가 하고 있다는 이런 좀 생산성? 집안일의 생산성이 우와. 높아진 것 같아요.
완전 신의 한 수였네요. 이거는 네. 정말 약간 예상하지 못한 이점이었어요. 네. 집을 오픈하면 생기는 특징이죠. 네, 네.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요 거실이 한 어느 정도 공간이 크기가 지금 거실을 그 도서관으로 쓰고 계시는 게 네네. 맞는 거죠? 저쪽에도 공간이 있던데 네네. 거기도 같이 쓰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여기 집 구조가 원래는 여기가 식당이었던 집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가벽을 쳐서 주택으로 바꾼 집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포베이 아파트 구조가 네네네. 나온 거예요. 거실 방방방 이렇게. 그렇구나. 네네. 어쩐지 저 위에 에어컨이 네네. 이렇게 가벽 위로 반이 잘려 있어요. 맞아요. 그런 집이어서 분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방 2개는 저희 개인적인 공간으로 쓰고 거실이랑 거실과 붙어 있는 방 하나까지 이제 공간을 오픈해서 와서 그냥 책 읽고 그렇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네.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집이어서 사실 일로 오기도 했어요. 네. 저 속에 이미 약간 그런 밑그림이 좀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뭔가 책방이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공간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을 때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저 같은 이제 엄마들은 뭔가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곳을 이렇게 조금 초대하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이미 있으셨던. 그래서 이렇게 공간 분할되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공간인지 궁금하셨던.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공간이면은 저 방 하나 같이 쓰시는 게 한 10평 조금 넘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공간이신 것 같고. 네. 숫자에 강한 기피디님의 네. 피셜이었습니다. 중간에 테이블이 있고 안쪽 방에도 테이블이 하나 있고 테이블 있고 책장이 서가가 있고 밖에도 있고 옆에는 싱크대하고 뭔가 네. 간단히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세팅이 되어 있는 공간이네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여기는 거실인 거고. 네네. 그쵸? 맞아요. 오후 3시까지는 책방, 그 다음에 가족들의 거실. 네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러네요. 제가 이제 집이라는 공간이 네. 그 가정의 어떤 자산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차지하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를 조금, 그러니까 내 일터가 집이라고 하면 여기가 수익 공간이 되면 그래도 조금 이게 활용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맞아. 했었고. 네. 그래서 한번 시도해본.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렌디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집을 오픈하기도 하고 사람을 초대하기도 하고 근데 그냥 단순히 마실이 아니라 거기서 의미 있는 활동도 일어나고. 맞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 그거를 대행해주는 플랫폼도 사실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남의 집 뭐 이런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걸 직접 하실 생각을 하신 게 용기 있고 멋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이 바깥쪽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서재 쪽에는 판매를 하는 책들이 이렇게 예쁘장한 책장에 잘 전시가 돼 있고 꽂혀 네. 있고 그리고 그 함께 쓸 수 있는 오픈된 방 안에는 서가가 원래 있던 책들이 꽂혀 있으면서 오신 분들이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오픈돼 있고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담소 나누면서 책도 읽고 뭔가 마음에 드는 책도 사갈 수 있고 공간 자체의 그 느낌이 따뜻하면서도 굉장히 좋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 특별히 있으세요? 그게 처음에 책방을 열 때 사실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책방이라고 하면, 책방을 여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 뭔가 되게 깊이 있는 책을 읽어야 할 것 같고, 책을 되게 다양하게 읽어야 할 것 같고, 또 그런 책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이제 편견을 내가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책을 다양하게 깊게 읽는 사람인가? 라는 이제 의문이 들면서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어쨌든 나는 뭔가 책방 사업자를 나의 딱 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엄마로서 다양한 일을 시도해보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그럼 책도 내가 읽고 내가 변화된 것들 아니면 어떤 엄마들이 읽었을 때 뭔가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들 위로나 공감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오고 싶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는 책 위주로 그럼 큐레이션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왜 책이 요거밖에 없어? 아니면 왜 그렇게 좋은 책들은 없어? 라고 말할 때 그냥 당당하게 내가 제가 제 기준에서 고른 책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용기 있죠. 확고부동하신 자기 생각이 네. 분명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막 그 정말 다른 사람의 모든 니즈를 맞추려고 그러면 사실 가능하지도 않고 네. 그렇게 할 이유도 사실 없는데 교보를 만들 것도 아니고 네. 네, 맞아요. 그런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많은 독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 큐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 정리도 필요하겠지만 그 책을 읽어보고 싶은 뭔가 욕구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런 공간이네요. 들어와 보니까 정말 그 색깔이 있는데 그게 작가님이 이런 마음이구나가 느껴지게 돼 있어서 사실 그거가 매력 아닐까요? 이 나뭇잎 책방의 매력이? 네. 제가 나날 작가님이라고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곽진영 작가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나날이란 그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게 그때는 제가 나비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네. 원래 처음은 그게 아니었다면서요. 제가 처음 이제 남편이랑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그 네. 블로그 닉네임이 나뭇잎 부부였어요. 그래서 그냥 네. 남편이랑 같이 하는 블로그였거든요. 특이하다. 네네. 그러니까 블로그를 매일 할 자신은 없으니 너가 한번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분업. 네네. 근데 남편이 어느 순간 손에 딱 떼더라고요. 잘 너무 바쁘다. 그래서 그리고 너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제가 그 뒤로 나뭇잎 엄마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서는 활동을 했는데 그때가 제가 셋째를 낳고 막 수유하던 기간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힘들 때. 좀 힘들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남한산성에 올라온 지도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뭔가 고립되어 있고 손발이 묶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셋째는 너무 예쁜데 저만 딱 봤을 때는 제가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멍하게 우울하게 약간 시간을 보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근데 가을이었는데 이제 낙엽들이 막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창문에서 보고 있었는데 약간 말라 비틀어진 낙엽이 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되게 푸릇푸릇할 때가 있었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막 물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딱 저 모습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슬퍼하려고 하던 찰나에 바람이 불었는데 그 떨어지는 낙엽들이 한순간에 다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딱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고 나니까 가을마다 그 장면을 사실 보려고 이렇게 통창에 가서 있기도 한데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그 나갔다고 생각했던 그 낙엽이 하늘로 날아오를 때 나한테도 한 번은 저렇게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나는 이제부터 나뭇잎 엄마 날다 나날로 내 이름을 지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나날이 되었던 건데 네. 첫 책을 쓸 때 딸이 이제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근데 나는 엄마 나뭇잎 엄마 날다보다 나비 날다가 더 좋은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참 이제 저랑 딸이랑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네. 책을 읽고 있었을 때라 이런 나비 우리는 항상 지금 이런
뭔가 애벌레에서 떨어져 나온 그냥 성공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애벌레야 이런 얘기들을 남편이랑 주고받는 걸 이제 아이가 계속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나비가 더 좋아 이렇게 해서 저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부터 나비 날다로 할 거야. 그래서 닉네임이 여러 번 바뀌었죠. 와, 닉네임의 스토리도 한 편의 이야기 같아요. 그 낙엽 이야기도 감동적이고 책에도 담겨 있나요? 네, 그 엄마의 첫 SNS에 그 이제 닉네임 짓는 부분에 제가 네. 뭔가 삶의 지향을 담으면 그 이름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그런 스토리를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썼죠. 네네. 엄마의 첫 SNS의 그 내용들이 사실 정말 집에서 우울하게 내 인생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 통로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야. SNS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인 네. 것 같아서 그거 속에서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책은 사실 제가 쓰려고 했던 책이 아니었어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첫 책도 육아 에세이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온라인에 관련된 책을 낸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냥 이상하게 생각이 됐고 저도 한 번도 내가 뭐 이런 SNS를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책은 뭔가 그냥 되게 우연히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저한테 계속 인스타그램 강의를 해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인스타그램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이걸 잘하나? 약간 이렇게 돼서 네.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안 써지는 거예요. 잘하는 거라고 이제 인지는 했는데 네. 이게 써지지 않았던 이유는 쓰고 싶은 내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요즘에 그러니까 SNS 책은 전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거나 맞아요. 돈을 버는 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저는 저 자체가 SNS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내가 그냥 나의 이야기를 써야겠다. 그러니까 네. SNS로 뭔가 새로운 업을 만들고 이런 엄마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 그러면 나는 SNS에서 무엇을 얻었나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는 이걸 하면서 그러니까 제 안에 있던 숨겨져 있는 이런 욕망들을 꺼냈고 뭔가 정말 나답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나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SNS 이야기로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게 출판사에서 먹힐까?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시장성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그냥 한번 기획서를 내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왜냐하면 다 돈을 버는 책이 더 팔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이제 출판사에서 엄마들에게 한 발자국만 나오세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책에 되게 호의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집에서 뭔가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되게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인형 눈이나 붙이러 가자. 막 이런 맞아요, 얘기. 맞아요. 그냥 종이몽투 정말 접고. 네, 농담인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딱 50만 원만 벌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런 시간이나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SNS를 해보면 어때요? 라는 그냥 제안을 하는 책? 그렇게 하면 조금은 달라진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돈도 따라올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